네, 4월 7일 금요일 장 끝나고 자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주식창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여러분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국고처 매주 토요일 한국경제TV 아침에 방송을 하죠. 국고처에서 지난주 뻐꾸기 주식 주제로 황소의 등에 올라타라라는 주제로 방송을 좀 진행해 드렸어요.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것이다. 뭐 주변에 막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도 증시는 강세장으로 가니까 그죠? 황소의 등에 올라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는 황소의 고삐를 잡아당기자라고 주제를 박았습니다. 이거는 한 단계 더 강한 장이 만들어지겠다. 이건 내일 아침 매주 토요일 아침이죠. 매주 토요일 오전에 9시 국고처 생방송에서 뭐 재방송은 일요일 오전이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방송 주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소의 고삐를 잡아당기자. 네. 강세장 전략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 이유들이 있어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이번 주 고용, 물론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 발표됐던 졸트나 아니면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랑 그죠? 민간 고용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 고용은 둔화되고 있다.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그 외에 연준의 긴축이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 그것이 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일 방송에 설명드리고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 하지만 불확실성을 벗었다라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뻐꾸기 주식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반도체주들은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어차피 안 좋을 거는 누구나 다 예상했습니다. 야, 근데 생각보다 전분기에 4.3조였는데 영업이 이번 분기 6천억이다. 야, 근데 일각에서는 적자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적자는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감산이 중요한 거죠. 감산하겠다는 거죠. 감산. 그죠? 연간 좀 이따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 반도체주 같이 그래서 관련해서 전망과 더불어서 이쪽에서 관심 갖고 볼만한 종목군들도 좀 몇 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는 좋아요. 내가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몇 개 있죠. 우리도 수익을 많이 내.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트리얼즈, 두산 테스나 이렇게. 오늘 하나 머트리얼즈는 16%나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에 대한 전략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세요. 그냥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2차전지 안에서도 거의 1등주들이 있죠. 뭐 에코프로도 있고요. 에코프로 BM 그 다음 코스모화학 오늘 코스모화학이 또 13%나 올랐는데 뭐 이런 1등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등주들을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이번 강세장의 주인공, 이번 저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강세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는데 얘가 1등입니다. 얘를 뛰어넘으려면 반도체 볼륨이 더 커져서 이쪽을 좀 잡아먹어야 되는데 반도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각 없이 가면 돼. 추세만 보고 방향만 보고 가면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이제 회원님들한테 얘기해드렸는데 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그래야겠더라고. 예. 자, 반도체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잘 가죠. 예. 잘 갑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 황금 만찬 세미나 있죠? 5월 15일에 있습니다. 이게 뭐 유료라서 하지만 저희가 딱 10팀만 모신다고 그래 지금 8팀 됐고요. 딱 2팀 남았습니다. 예. 아마 주말 동안 고민해 보시고 뭐 사실은
또 이 스케줄이 또 있으셔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두 팀. 네. 저희가 1부에는 이렇게 하반기 증시 이렇게 될 건데 저희가 지금 제가 힌트 계좌 수익률이 오늘 날짜로 보니까 88.4%라고요. 그죠? 네, 88.4%. 불타는 주식을 가지고 아주 수익 매매,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익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 매매 비법과 더불어서 이 종목들을 잡아내는 황금만찬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검색기 이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좋은 주식이 있지만 하반기에 좋을 주식들이 있죠. 이것도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황금 배팅 5개월 서비스 해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2490입니다. 2500 넘어가면 사실은 여기가 지금 큰 기간 조정 구간인데 몇 번을 막혔잖아요. 이거를 열 수 있는 자리가 왔다. 어떻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그죠? 예,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전분기에 영업이익이 4.3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6천억이었습니다. 예. 이게 악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공식화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략적으로 한 11조 정도 됩니다. 11조. 근데 이거는 뒤로 갈수록 아마 전망치는 계속 낮아질 거고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도 분기 기준으로는 이번 분기가 최악이겠거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24년에는 연간 전망치가 대략 한 37조에서 38조 정도 되니까 그죠? 올해가 최악이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자, 이 얘기입니다. 물론 반도체주들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 오느냐 이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영향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반도체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4.2% 올랐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검에도 불구하고 그죠? 주가가 전날에 이렇게 좀 밀린 거예요. 사실 6만원대를 그냥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시 튀어오른다면 코스피 2500 넘어서서 반도체주들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고요.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 제가 75,000원에서 8만원, 뭐 9만원 사이에서는 그냥 매수해서 시간 투자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뭐 사실 맞아요.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이번에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오르게 될 거라고 생각. 물론 미리 오르게 되면 밀릴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거 못하겠으면 다른 걸로 가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주요 종목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하나마이크로 야, 정말 강하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매수 시켜드린 자리는 여기고 저는 이 고점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 지난주에 차익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그다음 하나머티리얼즈, 예, 하나머티리얼즈, 예. 자, 최근에 이제 바닥 잡아드리고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이 종목이 사실은 반도체 라인에서는 이 종목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뭐 16%나 털어 올라오면서 사실 그동안은 이제 너무 빠진 거다. 그래서 오늘 하나머티리얼즈하고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았다. 그죠? 여기 이제 두산 테스나도 제가 이제 바닥 잡아드린 건 여기고요. 튀어 올랐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이 직전 고점을 넘으면은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옆으로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좀 제가 보고 있는 주식들을 좀 말씀드리면 SFA 반도체, 자, 요 SFA 반도체, 그 다음에 유진테크, 전공정 쪽에서 유진테크, 그리고 아니죠, 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라인에서는 네,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가 가장 좋았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거죠. 이 반도체 라인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근데 2차전지처럼 그렇게 추세적으로 막 튀어올라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올라가다 밀렸다 올라가다 밀렸다 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소위 채널을 만들면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면 되겠다. 자, 또 하나는 2차전지주인데, 제가 지난 우리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야간 반상이 이번 주 월요일이죠?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어디 갔나요? 소개해드렸던 애들을 좀 한번 보시면, 2차전지 쪽에서는 물론 에코프로가 그냥 계속 1등이죠 사실은. LNF는 이번 주는 좀 쉬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LNF 고점에서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수익도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계속해서 수익 확대 전략이죠. 엔캠도 계속 가고 있고, PNT가 장비 쪽에서 떴습니다. 제가 이제 PNT하고 장비주는 몇 가지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이 CNT 도전제, 그리고 이 CNT 도전제, 이 CNT 파우더를 제공하는 제이오, 이놈이 또 알짜라고 그랬는데, 제이오가 오늘도 폭등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일단 한번 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를 보시면, 이야, 정말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여기다 막 눌러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디까지 갈지 아직 목표가를 산정을 못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2차전지 라인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게 기술적으로 21선을 깨져야 2차전지 라인이 대부분 이제 같이 동반으로 해서 시세를 마무리할 텐데, 그 흐름이 나오지 않고 최소한 올라가다가 옆으로만 누워도, 그죠? 순환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이번 주에 주목할 거는, 지난주에 제가 폐배터리주가 이제 튀어 올라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거였습니다. 이 코스모 화학인데요. 저희도 15,000원대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폭등하기 전에도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최근에 눌렸을 때도 매수 의견을 또 드렸었고, 그죠? 계속 가는 대로 가는 것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예. 물론 또 오늘 올라가지고 그러다가 또 눌렸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절반을 홀딩하고 절반을 사고 팔고 하면서 완급 조절해서 계속해서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근데 제가 국고초에서 지난주 토요일날 이번 주에는 얘가 움직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때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날 이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30%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얘도 거의 에코프로에 준하는 종목이에요. 코스모 신소재. 얘가 무너지면 다른 쪽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모화학의 후속에 성일하이텍인 이런 애들은 지금 옆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뒤이어서 잘 봐야 돼요. 자, 제이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드린 거는 이 자리입니다. 그쵸? 네. 그때가 얼마입니까? 예, 대략 한 28,000원, 9,000원, 7,000원 이럴 때였고, 지금은 거의 4만원입니다. 오늘은 14%, 15%나 올랐는데, 오늘 미국장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우리 시장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2차전지는 반도체보다 강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이오는 일단 소재주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신규 종목이에요.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드렸고, 이번 주도 뭐 변동은 좀 있습니다. 이날도 뭐 급등했다가 좀 밀렸는데 그걸 뛰어넘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건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CNT 파우더를 제조해서 에코프로, 뭐 롯데케미칼, 뭐 SK라인부터 해서 나노 신소재 뭐 다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오. 자, 오늘 주목해볼 오늘 주말장에 주목해볼 종목이 되겠죠. 이번 주에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한 50만 주, 오늘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도 좀 있었고, 보통 그러면 또 다음날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 주간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모양이니까요. 네. 제이오 아무튼 좋은 성과 내시게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엔캠을 얘기해드렸어요. 엔캠 전해질, 하지만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했죠. 내가 얘 바닥을 잡아드린 게 여러분들 여기에요. 저는 이거 계속해서 지금 보유 의견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65,000원 막 이랬고요. 지금 90,000원인데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변동이 있었지만 굉장히 강해요. 엔캠. 그렇죠? 오늘도 엔캠은 이 수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개인들만 털리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진짜.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이구나. 뭐 지난주에도 소개는 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장비주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PNT, 하나기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PNT. 최근에 제가 이 PNT 주식을 좀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 반상회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보시라고. 이번 주에 쭉 있다가 PNT가 이날, 그죠? 26일 날이죠. 26일 날. 장중에 26%나 폭등을 합니다. 그죠? PNT. 3자 배정. 유상증자 1,500억 규모. 고민거리가 싹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폭등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다음 주 5일선 타고 가면 계속 진행형이고, 5일선 깨지면 매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기술. 오늘 증권사 어디더라?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그죠? 네. 그런, 어디였지? 신한투자? 예. 올해가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죠? 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시켰어요. 사실 이 종목은 장비 업체들 중에 턴키 방식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마지막 네 번째 트라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고점 넘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묵묵히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시켜 드린 건 6만원에서 6만원 초반이에요. 계속 기다려서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PNT와 하나기술 외에 또 하나 주목할 건 원준. 네. 자, 이 원준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성로라고. 소성로. 자, 소성로가 뭐냐? 무슨 꼭 뭐 막걸리 이름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성로.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 이거 상당히 그냥 높은 고열이 필요한 그런 가마 같은 거 있죠. 그죠? 로.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열처리 솔루션 업체다. 그래서 이런 2차전지 재료를 녹이는 이 산업용 소성 롤을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은 선발주가 아니에요. 그냥 후발주야, 후발주. 뒤이어서 움직이는.
근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뭐 최근에 이렇게 좀 들어왔다가 다시 이 박스권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머리를 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원주는 좀 주목이 된다. 또 하나, 좀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변곡점일 때 사실 이 수급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12만 주나 털렸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 기관 투자 투신 뭐 사모펀드까지 갖고는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2차전 중에 선발주들 막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서 후발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제가 이제 2차전지 라인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죠?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약바이오 바람은 이 AACR, 그 다음에 아스코, 그 다음에 유럽종양학회, 이게 이제 3대 학회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3,000당 제약, 저희가 시작했던 3,000당 제약이 첫 번째였어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가 특허 만료가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죠? 예. 이게 대략 한 13조 규모의 시장이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되는 첫 번째 3,000당 제약. 근데 이번에 임상 3상 결과도 잘 나와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취매를 시켜드린 거죠. 지금도 보유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어. 더 오를 거라고. 이때가 55,000원이었고 지금 이제는 얼마입니까? 8만원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더 오르겠죠. 근데 이 황광면소제 아일리아의 후속주가 누구냐? 얘도 하지만 알테오젠도 한단 말이에요.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우리 매수 단가가 여기입니다. 예, 4만원 정도 돼. 4만원 좀 아래? 뭐 4만원이에요. 이 종목은 손실 보다가 이제 플러스로 완전히 돌아서 뭐 사실 계속해서 지금 수익 확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시장 빠지면서 좀 눌렸지만 제자리 찾고 나서 결국에는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바닥주로. 그렇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4만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5만원입니다. 한 20% 올라왔는데 오늘도 전략 구간. 그래서 이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잘 보시게 되면 이번 그 AACR, 그렇죠? 예. 2023 아스코는 6월에 있고요. AACR은 4월 1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가장 빛나는 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예. 물론 장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번 다음 주가 가장 좋은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예.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매드팩토, 제가 요날 매드팩토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딱 이날이 이제 그래서 오후장에 이제 이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죠.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 19,000원. 다음날 아침에도 좀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2만원 넘을 때. 이날 상한가 갔죠. 그죠? 그 다음날은 한 절반 차익하고 뭐 나머지는 다음 주에는 다시 5일선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가는 겁니다. 또. 자, 여기에 레고캠 바이오. 네, 레고캠 바이오. 자, 레고캠 바이오도 좀 주목해 볼 회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레고캠 바이오. 자, 이 회사는 이 신약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다. 이 회사의 ADC 이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그죠? 이번에 AACR에서 그죠? 레고캠 바이오는 저분자 화합물의 그 LCB33 이거 활용한 면역 항암제 연구 결과를 또 공개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죠? 요 ADC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아마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가가 얘네들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변곡점이 될까? 이게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이번 주에 슬슬 변곡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좋고 재료가 많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요것도 있었죠. 저희가 이번 주에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 하나 있죠. 엔터 라인에서 그죠? 자, BTS 지민이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네. 하이브는 어제 아침에 이건 분차트로 잠깐 보면 어제 여기에요. 여기. 야, 이거는 딱 보니까 사이즈가 이게 큰 대형 초대형 변곡점이 나왔어. 아침 개장하자마자 매수 사인을 드렸죠. 장중에 막 10%씩 올랐어요. 네. 그리고 10%에서 약간 어제 장이 밀렸으니까 좀 밀렸다가 오늘 다시 토티 현상 오늘 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 이틀 동안 15% 가까이 올랐어요. 뭐 10% 이상 올랐죠. 하이브입니다. 예. 근데 엔터 쪽에선 두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이브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박스를 넘어서 얘는 SM 관련한 불확실성을 벗은 것만 해도 가장 큰 재료예요. 결국엔 어디로든 튀어 올라가는 거죠. 튀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YG엔터. 자, YG엔터도 직전 라인을 넘기고 있어요. 제가 YG엔터는 여러분들 4만원, 45,000원 바닥을 얘기해 드릴 때 7만원까지 갈 거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이제 어찌됐든 6만원 넘고 있습니다. 그죠? 7만원 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근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은 황소의 등에 올라타서 황소의 고삐를 잡아당겨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이미 베어마켓 랠리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가올 불확실성들은 하나하나 해소되면서 시장은 올라서고 있다. 악재가 호재가 되고 있다. SBB 악재는 결국 호재가 되었고, 그죠? 이번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악재도 결국 호재가 되었다. 경제 지표들은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하지만 배드뉴스가 지금은 굿뉴스입니다. 물론 배드뉴스가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언제? 경기 침체가 공식화되면. 하지만 지금은 배드뉴스도 굿뉴스입니다. 생각하는 거나 우려하는 거 대비해서 시장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황소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달려갈 때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